네, 안녕하세요. 디고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작년에 시행되었던 동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영역 해설을 해보려고 할 텐데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한 5문제 준비했는데 이 문제들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문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16번입니다. 그래서 각 세타 나타낸 동경이랑 6세타 나타낸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두 동경이 위치 관계해서 막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일치한다, 반대 방향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동경끼리 이루는 각이 크기가 2분의 파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이런 거죠. 6세타가 예컨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세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거는 일단은 그러면 이 차이가 2분의 파이만큼 난다는 건 아마 6세타에서 세타만큼 뺀 게, 그죠? 그 일단 2n파이라는 회전수는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보통 쓰지만 여기서는 누가 더 돌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이거는 2n파이 풀마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n은 정수죠. 자,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속하는 세타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변 5세타죠. 5세타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얘가 5분의 2n 파이 풀마 10분의 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n이 만약 1이라고 한다면 헷갈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쓸게요. 너는 통분해서 그냥 10분의 4n 파이지 않습니까? 풀마 파이니까 4n 풀마 1 파이 이렇게 쓰면 좀 깔끔하겠죠. 자, 만약에 n이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각이 10분의 3파이랑 10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 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n이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이게 10분의 7파이랑 10분의 9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n이 3이라고 한다면 얘가 3 대입하면 10분의 11과 10분의 13파이 나온다. 이렇게. 근데 또 보시면 규칙이 있다는 것도 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홀수들만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10파이랑 10분의 15파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건 딱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10분의 24죠. 5분의 12파이. 여기서 분모랑 분자의 합만 더하라고 하니까 답 1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묵직해지는데요. 자, 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 방정식을 우리가 식으로 푸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니고 이제 함수, 그래프, 교점 이렇게 관찰할 건데 왼쪽에 있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다 느껴지는 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섞여 있을 때는 무조건 2차를 바꿔줘야 돼요. 그죠? 얘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고 빼기 3코 이게 바보죠. 이 녀석은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코 제곱 마이너스 3코 더하기죠. 얘가 절대값이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값. 근데 아시겠지만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룰 때에는 2차 관계에서 양수인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주는 편이 조금 더 다루기 편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쓴 표현이 일종의 코사인을 C로 치환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C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 바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각이 한 바퀴 다 돌고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이 속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에 있는 거. 이 녀석. 네, 그래프 양상 한번 볼게요. 얘는 2차 함수인데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모양 그려주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C 값이 마일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는 엄청 가까이 있을 거예요. 비교적. 1은 엄청 멀리 있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려지는 건 여기에서만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하기 전에 일단 그 값만 좀 찍어주시면 마이너스 1일 때 C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속에 있는 거 얼마 나오냐면 2 빼기 3 빼기 2니까 얘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이때의 값이 마3이야. 1일 때의 값은 또 어떠냐면 1 대입해도 2 더하기 3 빼기 2니까 3 나오거든요. 1때가. 둘이 부호 반대 관계? 그러면 우리 X축이 딱 얘랑 얘 사이, X축은 높이 0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 가운데에 이렇게 찍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해보려고 하는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요. 절대값 만약에 X는 1 이걸 푼다는 건 결국에 이 속에 있는 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잖아요. 그럼 저도 이거를 굳이 절대값 x의 뭐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않은 것처럼 얘 또한 이 속에 있는 걸 절대값에서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풀마 k를 풀 거야.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는 k라는 건 같은 말로 2코 제곱 더하기 3코 빼기 2가 풀마 k다.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이 선의 의미는 뭐냐면 얘랑 이렇게 어떤 부반대 관계에 있는 선 두 개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는 거야. 부반대에 있는 게 싹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C값을 찾는데 그게 진짜 해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사인 값을 갖게 만드는 X가 진짜 해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돌아와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 바퀴죠, 한 바퀴. 이렇게 한 사이클.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1이고 마일이죠. x값을 찾는다는 건 코사인이 뭐가 나와. 코사인이 뭐가 나오게 하는 그런 x값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한번 k값이 지금 쌤이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어떤 양수라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k였어. 이게 k2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k1이죠. 그거 반대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 C에 대한 그 방정식은 해가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C1 여기 C2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당연히 이 녀석은 마일과 1 사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러면 C1이 이렇게 있고 C2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짜 해 X값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상이 여기 언저리에 있을 땐 다 똑같은 양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실근 개수가 5개여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 하나 더 늘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3이죠. 만약에 K가 3이야. 그러면 막 K는 마3이 되겠죠. 그러면 그 C값이 될 수 있는 거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있겠죠. 그죠? 제가 이거를 그냥 C3 여기 C4 여기 C5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마일 되거나 마이너스 1 되거나 이렇게 싹. 또는 이 C4는 사실은 얘랑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가운데 거 2배 이거 이용하면 알 수 있긴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싹 그어.
그럼 해가 또 2개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C3 1이니까 이렇게 싹 보시면 있겠죠, 그죠? 여기서 또 2개. 이런 식으로 5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리죠. K 값은 그래서 얼마여야 된다? 이 더 깔짝깔짝 거리는 게 아니라 더 벌어져서 딱 끝점을 이용한 그 3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때 진짜 해들 5개의 합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는 가운데 거에 5배 해주면 되겠죠. 5파이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5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잠깐 화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또 비교적 가벼워지는데 기출문제 변형이죠. 지금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A, M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원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냐면 어떤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몇 콤마 몇, 이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지. 뭘 만족하네? 저 근데 관계식을 쟤를 그냥 B 곱해서 쓰겠습니다. 3의 몇 제곱 곱하기 B는 A랑 B는 자연수, 이렇게만 써보죠. 어떤 M이라는 수를 3의 몇 제곱이랑 나머지 거의 곱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36이라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M이 36일 때인 거죠. 요거를 좀 뜯어보시면 소인수분 해본다면 얘는 이 2개와 3 2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 이거를 한번 3 몇 개와 나머지 거의 곱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 표현이죠. 첫 번째 방법은 야, 3 2개 있으니까 일단은 그 중에 하나를 써 하고 남은 것들 이 2개의 3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아니 3 2개 있으니까 3 2개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 2개. 이때가 A가 되고 너가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6짜리 이 집합에 넘버를 준다면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하라면 이렇게 2가지가 나와 해서 2라고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얘가 애초에 어떤 M이라는 수는 무조건 소인수 분해해서 3이 몇 개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수를 애써 다시 써보는 거야. 3 몇 개와 나머지 거의 곱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랑 같아지냐면 만약에 M이 소인수 분해했더니 3이라는 소인수가 만약에 P에 있어. 나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3 1개와 나머지 거의 곱 또는 3 2개와 나머지 거의 곱 이런 식으로 3이 P에 있으면 1개랑 나머지 2개랑 나머지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점점점 P를 다 3P에 다 가져서 곱하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가지수가 당연히 P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렇게 했을 때 넘버를 주면 이거는 P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넘버 오브 A, M, E가 된다는 건 저 M은 3이라는 소인수 딱 2개만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2개 곱하기 어떤 뭐 K꼴로 표현되는데 딱 3이 2개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K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더 이상 3의 배수는 안 됩니다. 한번 나열해보죠. 얘가 9K꼴인 거잖아. 근데 2자리 자연수. 그럼 K는 셀게요. 2, 4, 5, 6 쓰면 안 되죠. 7, 8, 9 쓰면 안 되고 10. 그 다음에 11까지 괜찮죠. 왜냐면 9 곱하기 11이 99니까 딱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에서 총 7개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그 객관식 마지막 전 문제였습니다. 네, 난이도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 넘어가 볼게요.
20번 문제.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가족권. 이것도 뭐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로그 2의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n이 자연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그 진수에 들어가는 녀석이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맞죠?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t에 대한 걸 찾고 싶은 거고, 근데 나에서는 t의 범위가 마 4부터 4까지. 야, 마 4에서 4까지 그냥 그 범위 중에서 요 값이 이렇게 표현되도록 하는 t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면 fn, 왜 n에 대한 함수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요 값은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고정이 안 되어 있냐면 이 상수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t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생겨 있어. 근데 n 값에 따라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낮아지고 해.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더군다나 범위가 있죠? 그럼 이게 완벽한 이포물선이 아니라 예컨대 어떤 뭐 찍어진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의 거듭제곱자리를 건들 수도 있고 안 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어쨌거나 이 마사부터 4까지에서 얘의 범위를 좀 생각해보죠.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일단 이 녀석은 축이 마이너스 1짜리죠. 그 다음에 마사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4는 좀 더 멀죠. 자, 마이너스 1일 때의 그 값을 생각해 보시면 얘가 말 집어넣으면 n-1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사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 빼기 8 더하기 n이니까 n 플러스 8. 4 집어넣게 되면 n 플러스 24 나오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진짜 이 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게 싹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 거듭제곱자의 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n 값에 따라서 막 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교점의 개수가 결국에 저 t, 만족한 t의 개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문제는 뭘 풀어야 되냐면 그러한 그 fn, 이 2가 된다는 건 t가 2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얘랑 어떤 2의 거듭제곱선 있잖아요.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딱 2개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그림이 하나 힌트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상황입니다. 뭡니까 이게? 어떤 2의 n제곱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n 플러스 1제곱. 어떤 2의 n제곱이 딱 이 사이에 있어서 교점 2개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 거는 더 위에 있어서 교점이 더 추가 안 나오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의 n제곱 요게 n-1보다는 크고 n 플러스 8보다는 작은 케이스. 그쵸? 근데 사실은 여기가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and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녀석은 얘보다 커야 돼. 안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죠?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라지 n 플러스 1제곱이 커야 된다. 뭐보다? n 더하기 14보다. 그죠? 이거를 풀어줄 생각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만족하는 이제 n을 찾아줄 건데 이걸 그 n 소문자 n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종 나오긴 하는데 요 식 자체가 스몰 n을 찾는 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몰 n에다가 뭘 대입해서 라지 n을 찾는 식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찾고 싶은 생각이 아니죠. 이게 아니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라지 n을 통해서 스몰 n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스몰 n이 가운데 있길 바라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식을 약간 변형해보자. 자, 앞에 두 개를 가지고 이 스몰 n은 뭐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2의 라지 n제곱 더하기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뒤에 두 개 가지고는 잘못 썼다. 아이고, 부등호방은 잘못 썼죠. n이 2의 라지 n제곱 더하기 1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2의 라지 n제곱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는 걸 정리해 보면은 n 값은 뭐보단 작아야 된다? 2의 라지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4보단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돌리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보죠. 그러면 라지 n이 1일 때, 라지 n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주황색으로 쓸게요. 라지 n이 1이면 위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요게 마 6이랑 3 사이, 아래에서는요 얘가 4 빼기 20, 424니까 마 20. 이런 거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죠. 버리시면 되고, 라지 n이 1일 때 해보죠. 그러면 좌변은 또 마사에서 여기는 5까지, 여기 이 대입하면은 일단 요거 자체가 마 16 미만이니까 마찬가지로 존재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음수 유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n이 라지 n이 3가지도 의미 없고, 왜냐면 16 빼기 24니까 음수잖아. 4부터 한번 해보면 되겠다. 라지 n이 4라고 하면은 이 왼쪽은 8 이상, 여기는 17 미만 되죠. 근데 여기에 또 4 대입하면 얘가 36 빼기 24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는다. 아유, 존재 안 하는 게 너무 많다. 조금 힘들어요. 자, 라지 n이 5일 때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5 대입했을 때 32 빼기 8이니까 24. 여기는 32 더하기 1이니까 33. 그리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2의 6제곱, 64 빼기 24니까 40 미만. 근데 여기 있는 게 다 40 미만이니까 사실 얘만 보면 되겠죠. 몇 개 나오냐면 9개 나와. 그렇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라지 n이 6일 때. 6이라고 하면 얘 6제곱, 그렇죠? 64 빼기 8, 56 이상. 거의 다 왔어요. 여기는 65 미만. 그 다음에 6 대입하면 이거 2의 7제곱 128 빼기 24는 104 미만 나오거든요. 이거 다 104 미만 맞죠? 그러니까 여기 다 쓰면 돼. 9개. 그 다음에 라지 n 7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가 2의 7제곱 128 빼기 8, 120 이상이 나와. 근데 애초에 우리 두 자리 자연수만 구하는 거니까 거기선 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8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또 없느냐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이게 칠판 나오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를 지워야 되겠네요. 아니다. 제가 여기 공간 좀 이용해 쓰겠습니다. 지금 그 그림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4점. 그 다음에 여기가 n-1, 여기가 n+8, 여기가 n 플러스 24.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가능하냐면 한 개가 이렇게 있어. 4. 또 한 개가 이렇게 있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또 뭐냐면 스몰 n-1이 2의 n제곱이야. 그러면 n이 어떻게 표현돼야 돼? 2의 라지 n 플러스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은 n 플 8이랑 n 플 24 사이에 있어야 돼. 일단 이거 먼저 쓸게요. n 플러스 8보다 2의 라지 n 플러스 1제곱 더 크고 얘는 n 플러스 24 미만이다. 이걸 정리를 좀 해주시면 n은 작아야 된다. 2의 라지 n 플러스 1제곱 나 8보다 커야 된다. 뭐보다? 2의 n 플러스 1제곱 124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라지 n이 4일 때부터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결국에는, 그죠? 얘가 두 자리가 나오긴 해야 되거든. 이 말은 스몰 n은 라지 n이 4라는 거는 스몰 n은 17 나온다는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오, 그러네. 그럼 이제 이 범위, 이것만 만족하면 되겠다. 대입해보죠. 요 부등식이 2의 5제곱 빼기 24, 8은 17보다 작은데 2의 5제곱 빼기 8, 24보다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오케이죠? 그러면 이것도 다 오케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몰 n이 17인 거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라지 n이 5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서부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계산할 정말 좀 모자라서 안 할 텐데 여기서만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면 여기서 18개 나오고 여기서 1개 더 나와서 총 19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한 문제 남겨두고 있는데 좀 어렵죠? 동성고가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가. 자, 마지막으로 22번 문제입니다. 이게 서술형 2번. 꼬리 문제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자, fx가 정의된 방식을 보시면 어떤 a라는 거 이하에서는 로그 2의 x 그리고 a 초과에서는 로그 3의 x를 그린대요. 정의가 된대요. 일단 여러분들은 로그 2의 x랑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1,0을 지나는데 교차가 되죠. 로그 2의 x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죠? 로그 3의 x 좀 더 아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려주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a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a 이전엔 로그 2x, a 초과에서는 로그 3x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y는 t라는 상수함수죠. 이거랑 절대값 fx와의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1번은 좀 편해요. a가 1일 때 그러면 경계가 1, 딱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거보다 클 때는 로그 3의 x 따라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왼쪽에서는 로그 2의 x 따라 그리는 건데요. 어차피 절대값 취하겠죠? 그럼 절대값 취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고 절대값 fx가 노란색이 y는 절대값 fx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GT 그래프. 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t를 변화시키자. 교점 관찰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GT. T, 여기 GT. T는 심지어 0 이상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T가 딱 0일 때 교점 몇 개야? 하나 나오죠. 0일 때 딱 한 개 나옵니다. 걔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전부 다 교점 2개씩 나온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2개다. 이렇게 쌓으면 이제 1번에 대한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힌트 삼아야 돼. 스몰 a가 1일 때는 이런 그림 나온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 건 이 선이 당연히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나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번 상황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를 그 a가 옮겨가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2번을 풀기 전에 그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한번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1보다 클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마찬가지로 a보다 클 때에는 로그 3의 x 이것 따라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걔 왼쪽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로그 2x의 절대값 그릴 건데 여기서 이렇게 돼요. 너까지는 양수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꺾어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과 1 사이 때 그림을 또 그려보면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고 해보자. 걔보다 또 클 때는 로그 3의 x 이거 그릴 건데 걔 절대값을 취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그려야 되지만 여기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걔 왼쪽에서 이거 그리는 건데 걔 절대값 취하는 거니까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1일 때,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나눠서 지금 겹쳐가 잘 안 보이니까 a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럼 이번 상황에 부합하는 건 뭘까?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가보겠습니다. gt 이퀄 1 이게 t라는 거랑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그 t는 0일 때랑 알파부터 2까지. 자, 여기서 한번 해석해보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상황은 언제밖에 없냐면 얘일 때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어도 절대 하나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번 요 조건, 2번의 가조건 이 상황은 얘를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얘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긴 어떠냐면은 이렇게 선 싹 그으면 교점 하나인 거 맞아요. 교점 하나가 되는 게 또 여기 텅 비어있으니까 이쪽 라인을 이용하면 딱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범위가 지금 알파부터 2까지. 아, 그러니까 너가 알파고 너가 2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G2는 2. 2일 때는 딱 2개 나온다. 2일 때 딱 2개. 그쵸? T가 2일 때 여기 2라고 하면 딱 2개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됐지 뭐. 요 값이 2라는 게 되게 강력한 거죠. 그러면 원래 요 값은 마이너스 2여야 했거든요. 얘는 로그 2의 x. a에서의 값. 아, 로그 2의 a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2인가 보다. 이걸 통해서 스몰 a는 4분의 1인 걸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알파 값은 그 4분, 이거 뭐야 이거? 밑이 3인 거에 a에서의 값이 이거죠. 그거 부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 4분의 1의 부 뒤집은 녀석을 우리 알파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이 진수의 지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요거 자체가 로그 3의 4가 된다. 결론! a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건 4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4를 써주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마부터 델타까지라고 하죠. GT는 3이라고 합니다.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그 순간을 감마부터 델타. 근데 여기서 있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 오,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y는 델타와 절대값 fx의 교점을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를 표현을 하자. y는 델타. 델타가 이거죠. 이 선, 이렇게 선을 싹 그었을 때
교점이 작은 것부터 해서 A, B, C인데요. 여기가 왼쪽 서부터 A, 너를 B, 그리고 너를 싫어하겠다. 뭐 이런 말이죠. 그쵸? 근데 이거야. A, B 사이의 거리가 8분의 63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X좌표는 A거든요. 그럼 여기 X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얘랑 얘의 차를 가지고 길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말로 한번 떼어 볼게요. 다 이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의 함수야. 로그 2x지. 로그 값은요, 지금도 했지만 이게 부호가 뒤집히면은 진수가 역수면 돼. 이게 되시죠? 그죠?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은 얘 부호 뒤집어서 일치한다는 건 얘랑 얘가 부호 반대인 거야. 그 말은 x좌표끼리 역수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 A에서 A분의 1까지의 그 거리가 지금 8분의 63인가 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바로 보이긴 해요. A8인 거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있구만. 자, 그러면 A가 8이야. 여기 8 쓰자. 이렇게. 로그 2에 8 대입하면은 너가 3인 것도 알 수 있겠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 또 이게 로그 3의 x죠. 값이 3 나오려면 여기는 3의 세제곱 27인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마무리. 지금 해야 되는 게 P를 1,0 이렇게 잡았을 때 PBC 요 삼각형 요 넓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그쵸? 요 길이는 얘에서 얘 빼면 19죠. 19. 높이는 요 y좌표 3이죠. 곱하기 2분의 해서 얘가 2분의 5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설명은 다 잘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행되었던 동성고등학교 기출문제 주요 문항들 살펴봤고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몇 번 돌려가면서 최대한 이해해 보시고 모르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